동맥을 보겠습니다. 자, 인맥이 이게 쭉 올라와서 승장까지 갔죠. 그리고 이제 입술을 넘어서 여기 은교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프레놀론 밑에. 여기는 별로 쓰는 일이 없어요. 제가 여기 침 놔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인맥과 동맥을 승장과 이제 아래 위로 있는 자리이긴 하죠. 이 기운이 아까 아래쪽에서는 장강하고 회음 쪽에서 이제 이어졌다면은 그 여기서는 은교하고 옆에 승장 쪽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아래로. 그리고 은교 올라가서 입술 쪽에 이제 태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수구가 있습니다. 수구가 중요한 경혈 중에 하나인데 이 수구는 여기 입술 가운데 보면 쑥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계곡처럼. 이 한가운데 인중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인중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급소로 알고 있죠. 예, 역시 여기가 침을 놓으면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중은 중풍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간혹 씁니다. 가운데 이제 얼굴에 기준을 잡아주기도 하고 한쪽이 마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중을 쓰게 되면 정신이 버쩍 납니다. 이게. 진중은 유침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침을 놓고 좀 넣고 나서 이제 그 방해전을 한 다음에 뺍니다. 되게 굉장히 아파요, 막 여기가 정신이 번쩍 나는 자리죠, 인중이. 위에 소료라고 나와 있어요. 소료는 코끝털입니다, 여기가. 코끝털이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여기도 술 깨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주사가 있는 사람들이 코끝털에 뭐가 막 나잖아요. 딸기코라고 하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 술의 어떤 반응들이 코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술 취했을 때 이 코끝에다가 침을 맞으면 술이 잘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장난처럼 술 먹고 나면 여기다가 침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끝에다가. 근데 뭐 다른 때는 그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코끝에서 요 사이에는 경혈은 없어요. 쭉. 요 옆쪽으로는 이제 비중격이라고 경혈 기혈로 이제 비염 있을 때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 눈썹 사이가 여기도 경혈 기혈로 하나가 있는데 눈썹 사이가 인당이라고 그래요. 인당. 인중 여기 위에는 인당 그렇죠. 인당이라는 자리 들어보셨죠? 인당은 양 미간 사이인데 실제 이제 여기도 침을 많이 놓는 자리인데 침은 약간 위에다 놓습니다. 인당에다 놓지 않고 상인당이라고 약간 위에다가 코의 요 가운데를 향해서 아래쪽으로 찌릅니다. 하사자 한다고. 그다음에 또 그 두통을 치료하기도 하고 두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제가 인당 침을 놔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거기 침 놓으니까 머리가 되게 아프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침을 빼니까 이제 머리가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그 여기 이제 머리를 좀 맑게 할 때 또 뇌의 어떤 동맥의 기운을 밑으로 잘 내려보내줄 때 그래서 이제 잘 뚫리게 할 때 쓰는 자리이기도 하는데 간혹가다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기도 급소죠. 그 다음에 신정이 있습니다. 신정은 이제 머리 전발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요 상성을 많이 씁니다. 바로 위에 머리카락이 나는 데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 0.5cm나 바로 올라가면 이제 상성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상성은 코끝으로 가는 어떤 동맥의 기운을 좋게 해주는 자리예요. 코에 문제가 있을 때 축농증이나 비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상성에다 뜸을 떼면 그게 좀 많이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성은 굉장히 많이 써요. 축농증이나 비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백회와 더불어서 이 상성에다가 뜸을 띄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등 쪽에 폐유에도 뜸을 뜨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신회가 있고 전정이 있고 백회가 있습니다. 전발지에서 신회, 전정, 백회. 이 신회와 전정은 쓸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두통이 심할 때 이 신회와 전정에도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회와 더불어 가지고 이 세 개를 나란히 뜸 뜰 때도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뜨겁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그 저희 병원에 식당의 아주머니가 머리를 되게 아파하셨어요. 막. 머리 맨날 뜨겁고 얼굴에 열이 잘 오르고 이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고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듣는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치료를 할 때, 요 백회하고 전쟁에다 뜸을 떠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침을 놔주고 그분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병원으로 보내주셨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머리 아픈 거 치료하게 해주려고. 근데 이분도 뜸을 한 석 달 뜨다 괜찮아서 안 떴어요. 다시 아픕니다. 옛날 정도는 아니어도 한 몇 주 안 뜨니까 다시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뜨고는 괜찮아지셨습니다. 나중에는 전전 빼고 100회만 떴거든요. 그래도 두통이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머리에 뜰 때 머리 깎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머리 제치고 뜨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제끼고 뜨면 됩니다. 머리카락 제끼고 뜨면 뜰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런 때 외에는 잘 안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고 이 백회가 웬만한 머리의 문제를 되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주로 백회를 많이 쓰고 가끔가다 이제 두통이 심한 분들 중에서 이 백회 쪽 주변에 사총혈을 뜰 때가 있어요. 이 전정과 비슷한 거리로 이렇게 4개를 뜹니다. 4개하고 가운데 백회까지 5개에 대한 뜸을 뜨든지 침을 놓든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침은 바로 직자를 하지를 않고 이 두피 밑으로 이렇게 피하 쪽으로 침을 깊게 찌릅니다. 그러면은 침이 6촌짜리라도 다 들어가요. 그냥 피하로 이렇게 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머리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여기도. 두침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넣죠. 예. 지금 이런 백회라든가 전쟁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져보고 머리가 좀 두통이 있다 할 때 손으로 마사지만 해도 마사지 해도 효과는 있죠. 예. 예, 눌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경혈은 어떤 형태의 자극이라도 효과는 있습니다. 자극을 해주는 거, 그 자극의 방법이 그 뜸이 상당히 강력한 방법이고 뭔가 이제 침을 꽂아주든지 거기다 유침을 해놓든지 뭔가를 붙여주든지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냥 마사지하고 뛰면 효과가 제일 적죠, 사실은. 그 자극이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그래서 마사지 할 때는 시원해도 그게 다시 또 금방 다시 불편해지잖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후정이 있고 강간이 있고 뇌호가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좀 거시기한데 예. 이 자리들은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뇌호까지도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심하게 뭐 압통이 있다든지 뭔가 나타날 때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리 쪽에서 이런 자리를 잡느라고 이렇게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100회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 풍부와 암은 이런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대 생리학적인 개념하고도 많이 신경생리적인 개념하고도 많이 결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풍부라는 데는 이 머리뼈하고 경추 1번 뼈가 있죠. 그 사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머리뼈와 경추 1번의 그것도 일종의 관절이죠. 그 사이가 되는 뼈와 뼈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쏙 들어간 부분이 풍부가 되고 경추 1번과 2번 사이 여기가 아문이 됩니다. 쑥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경추 사이사이에는 이제 그 신경들이 그 스파이널 러브, 이렇게 척수 신경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 이제 양쪽 옆으로 쭉 나오죠. 이런 게. 근데 여기는 그 경추 신경이 8개가 있습니다. 경추가 7개인데 경추 신경은 8개예요. 각각 그 경추 밑에마다 하나씩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경추 위에도 하나 나옵니다. 풍부 자리로. 그래서 요 머리뼈하고 경추 1번 경추 그 사이가 1번 그 척수시 1번 경추 신경이 되는 거고요. 밑에 이제 7번 경추 바로 밑에가 8번 경추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추를 서비컬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비컬 버테브라. 그래서 약자가 C가 돼요. 그래서 C1부터 CA까지 있어요. 현대학에서는 여기를 암문을 C2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2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목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통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긴장형 두통, 어깨가 좀 무겁고 막 땡겨가지고 머리 아픈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근육들에 의해서 뇌를 싸고 있는 막들, 뇌 근막이나 뇌 근육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 쪽에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 근육이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 머리 근육 쪽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겨지거든요. 당겨지면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통, 거의 대부분은 뇌 속에서 오는 두통이 아닙니다.
이 겉에서 오는 두통이에요. 겉에서. 겉에 근육이나 근막 쪽에서 오는 두통입니다. 또 그 겉에 근육이나 근막에서 오는 두통도 요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요 어깨 쪽에서 많이 출발을 합니다. 어깨의 스트레스 근육이 크게 이제 세 개를 얘기를 하죠. 이쪽에 보면은 승복근, 상부 승모근이라고 있어요.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조금 들여다보면 견갑거근이라고 있습니다. 이 견갑골 안쪽에서부터 요 머리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흉쇄우들근이라고 있어요. 여기 옆에 그 스토노클라이도 마스토이드라고 굉장히 멋있는 이름을 가진 머슬이 있습니다. SCM이라고. 흉쇄유돌근. 그 세 개가 세 개의 근육이 그 두통, 긴장형 두통을 유발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에서 두통 환자들 대충 보면 이제 이게 긴장형 두통인지 아니면 뇌 속에서 오는 두통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왜? 뇌 속에서 오는 두통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외래 베이스로 오는 환자 그냥 다 긴장형 두통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편두통도 이 긴장형 두통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편두통하고 긴장형 두통이 이제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두통들은 요 어깨 쪽하고 목 쪽을 치료해주면 좋아져요. 특히 여자들이 갖는 두통들 있죠. 그래서 저는 요 근처에 있는 경혈들을 찾아가지고 테이핑을 많이 합니다. 테이핑하고 피내침을 좀 해주는데 즉각 반응이 나타나요. 여기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 아문 옆에 천주라고 하는 경혈이 있어요. 방광경 일선에. 이 C2 레벨이죠. 여기가 상부 승모근도 이쪽으로 붙고 견갑거근도 이쪽으로 붙어요. 항상 근육이 붙는 자리, 시작하는 자리, 특히 붙는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근육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근육의 한가운데, 가장 큰 근육의 한가운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한가운데를 찾으면 그게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보면 천주라고 하는 자리 아문 옆에, 그리고 가운데 C4 정도 있는 데서 그 정천이라고 하는 기혈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두통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자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 천주 바로 옆쪽으로 이제 방광경 이선 라인인데 여기가 풍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뒤쪽 보면은 바로 옆에 있고 이쪽 조금 돌아가면 또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자리가 이제 여기는 그 눈의 문제가 많이 반영되는 자리예요. 이 근육이 문제가 있으면 눈이 아파요. 눈이 피곤하고 뻐근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눈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풍지 쪽에 있는 근육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이 풍지에다가 손을 한번 살짝 대본다든지 또는 여기다가 뭐 테이프 하나 딱 붙여본다든지 그러면 눈이 굉장히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런 경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테이핑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 테이핑 효과 특히 이쪽엔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목은 침이나 뜸보다는 테이핑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이쪽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가격은 테이핑하고 뜸하고 어떻습니까? 테이핑이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싸요. 예. 테이프는 좀 비싼 재료입니다. 어디서 인터넷으로 사는데, 아, 예. 어쨌든 요 이제 동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의 문제를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문 옆에. 그리고 이 아문 밑으로는 없어요.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대추가 7번 경추 밑에거든요. 아문이 1번 경추 밑에죠. 그 사이에는 경혈이 없습니다. 쭉. 근데 요 사이도 중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신경생리학적으로는. 그래서 구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근처도 많이 쓰십니다. 자리를. 그것은 이 경혈의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신경의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예를 들면 손이 저리다. 손가락이 저리는데 이쪽 엄지손가락으로 저린 사람이 있고 깽기손가락 저린 사람이 있어요. 이쪽 2개가 저리고 이쪽 3개가 저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쪽 2개가 저리다 그러면 이건 하부 경추 쪽의 문제예요. 5번, 6번, 7번 경추. 이쪽 깽기손가락 쪽에 이쪽이 문제라면 되게 상부 흉추 쪽의 문제입니다. 흉추 1번, 2번, 3번. 이쪽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쪽에 나오는 신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영향을 받았을 때, 뭐 디스크가 됐든 주변에 화석관절의 문제가 됐든 영향을 받을 때 이제 손에 그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혈은 없지만은 요 위쪽으로, 여긴 7번 밑에잖아요. 6번 밑에, 5번 밑에 이런 때도 뜸을 뜨고 침을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경혈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의 지배를 좀 알아야 접근할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요 4번 옆에가
또 이제 정천 있는 쪽에 많이 현대학적으로 보면 그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통을 치료할 때 이 포스테리어 후경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요 머리로부터 요 대추 근처에 있는 데까지 머리 뒤로 제낄 때, 앞으로 숙일 때 작용하는 그런 근육이 있거든요. 뒤로 제낄 때 뻑뻑하다, 또는 앞으로 숙일 때 뻑뻑하다. 요런 때, 요 뒤쪽에는 여기 근육, 또는 앞쪽에 이제 정경근이라고 있는데, 요쪽에 이제 손을 좀 대고 해보라든지, 그러면은 훨씬 편해집니다. 뒤쪽도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해보면은 뭔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다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침을 살짝 넣는다든지 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저희들도. 그 다음에 대추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대추하고 도도하고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충 잡다 보면 대추인지 도도인지 막 이게 저도 헷갈립니다. 저는 그냥 대충 씁니다. 대충은 어떻고 도도는 어떻습니까? 의미가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7번 경추 밑에나 1번 흉추 밑에나 비슷할 때가 많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의미가 자율신경, 이쪽에서 나오질 않거든요. 자율신경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 밑에 나와서 바깥으로 올라갑니다. 머리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대추나 도도 있는 데까지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귀나 눈 쪽으로 갑니다. 특히 눈 쪽으로 가는 자율신경. 눈이 자율신경 영향 많이 받죠. 눈물이나 뭐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추에 뜸을 계속 뜨잖아요. 그럼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이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추가 굉장히 많은 맥이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는 지금 동맥 하나만 있지만 동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경락들도 많이 만나는 자리예요. 대추가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자리고 특히 이 상쪽, 양쪽, 팔 쪽으로 가는 어떤 영향들이 또 많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대추도 그 뜸을 뜰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추는 제가 처음에는 여기를 뜸을 자주 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적응증이 될 때 이제 뜨고 보통 때는 잘 뜨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 몸에 뜨다 보니까 눈이 상당히 뻑뻑해지더라고요. 대추를 한참 떴었는데 그래서 대추를 지금 빼도 뭐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뺍니다. 어떤 사람은 대추를 뜸을 뜨지 않으면은 뭐 화장실 갔다가 뭐 그냥 나온 느낌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추를 꼭 쓰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자리긴 하지만 특히 두통이나 이런 쪽으로 좋은 자리긴 하지만 꼭 쓸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지고. 그리고 밑에 나오면 이제 신주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신주. 이게 흉추 3번하고 4번 사이죠. 3번하고 4번 사이입니다. 여기가. 요 양쪽 옆으로 뭐가 있죠? 방광일신에 그 유명한 폐유가 있죠. 예. 그래서 신주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자리죠. 그 신주는 어린애들한테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어른한테 딱 한 자리 골라라 하면 족삼리라고 그랬죠. 노인들한테. 애들한테 딱 한 자리 골라라 하면 신주입니다. 예, 신주에 뜸을 뜨게 되면 그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순환이 잘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개 1살 이하, 돌 이하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신주를 뜨고 돌이 넘어가면 옆에 폐유를 뜹니다. 신주보다는 폐유 뜨고 중환 뜨고 백회 뜨고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돌 이하는 무슨 병이든지 신주 하나만 떠줘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양쪽 옆으로 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밑에는 없고, 5번째, 6번째 밑에가 이제 신도가 있습니다. 신도 양쪽 옆으로 심류가 있습니다. 심류. 예. 그리고 6번째, 7번째 사이가 영대, 7번째, 8번째 사이가 지양입니다. 이 영대나 신도나 옆에 심류나 이쪽 지금 혈 이름은 없지만 요 옆에 이제 거름류 그 사이 요 사이에 이제 요 신도, 영대, 심류 이것은 다 심장과 관련된 자리입니다. 영대도 심장을 치료할 때 쓰고 신도도 심장을 치료할 때 씁니다. 이 신자가 이제 신령할 때 쓰는 신자죠. 그 신자가 들어가는 자리는 다 심장을 치료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잘 쓰게 되면은 심장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요 근처에 이제 뜸을 뜨면 많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하신 분들 있죠. 그 PTCA나 그 바이패스 수술하신 분들, 심장에 관을 삽입했거나 아니면 수술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많이 부어 올라옵니다. 특이하게.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여기가 부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다 이제 뜸을 주면 좀 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쉬기도 좀 편해지고요. 좀 가라앉습니다. 지양은 다다를 지자 양이 다다랐다, 음이 다다랐다. 등 쪽에서 음양을 나누라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음이고 어디까지가 양이냐면 되게 요 레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양. 요 밑에는 음이고 요 위에는 양입니다. 밑을 향해서 내려가고 음이 양을 향해서 올라가다 이 지양에서 만납니다. 이 지양이 바로 7번째, 8번째 흉추의 사이에 있죠. 그래서 지양을 눌러보면은 아픈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소화기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5번, 6번, 7번, 8번 요 근처가 상부 위쪽으로 많이 가는, 여기서 나오는 척수신경이 그 위쪽으로 갑니다. 이쪽 상부 식도 쪽, 또 위쪽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 하부 식도 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신경들이 나와서 가는데, 그 중에 특히 지향이 그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만성적으로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요 지향을 누르면 상당한 압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심장 이쪽, 특히 이제 가슴이 뻐근할 때 있죠. 협심증에 의한 증상이든 어쨌든 요 왼쪽 가슴이 막 뻐근하다는 느낌, 이런 뻐근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한테 지향에 뜸을 뜨면 그 뻐근한 느낌이 잘 없어집니다. 심통, 예, 날개 쪽지 그 사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지향이 그래서 응급으로 많이 쓰이는 자리예요. 심통이 있을 때. 동양학적 텀으로 하면은 골심통, 진심통, 진심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심통이 협심증에 의한 통증과 유사하고, 골심통은 심근경색에 의한 통증과 유사합니다. 진심통보다 더 심한 통증이 이제 골심통인데, 진심통이나 골심통이 있을 때 시원해질 때까지 뜹니다. 지향을. 수십 장 뜰 수 있어요. 그때 이 지향을 뜸을 뜨잖아요. 그러면 안 뜨거워요. 뜸이.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원합니다. 어떤 때는 시원함조차도 못 느껴요. 뜸을 뜨는데 하나도 안 뜨겁고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안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뜹니다. 이 자리를. 그럼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풀립니다. 잘.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EMT 가서도 환자를 한번 그렇게 치료를 해봤고, 최근에 저한테 이제 공부하신 분 중에서 제가 전주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특히 좌측 가슴 쪽이 막 아프다고. 이건 소화기 때문에 속쓰려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등 쪽에 한번 눌러봐서 아픈 자리, 이건 또 눌러봐서 가장 아픈 자리가 아마 지향일 건데, 그 아픈 자리에 뜸을 뜨거울 때까지 한번 떠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한 30장 정도 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못 폈었거든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근데 뛰고 나니까 펴지더라고요. 편하고. 이 자리는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심통이 심할 때 뭔가 해줄 게 없다, 급할 때, 그러면 이 자리에 때 뜸을 한번 떠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어가지고 이제 근축이 있습니다. 8번째는 없고 9번째, 10번째 사이에 근축이 있습니다. 근축이 양쪽 옆으로는 간유가 있습니다. 간이 근을 다스리죠. 그래서 이제 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중추가 있는데 이것은 양쪽 옆에 담이 있습니다. 담요. 예, 근축, 중추. 이쪽은 동맥에는 어떤 요 고유의 동맥의 의미를 갖고 쓰기보다는 신경의 개념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여기는 침을 놓을 때도 그렇고 뜸을 들 때도 그렇고 이 신경 지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 유혈이나 이런 동맥의 어떤 의미들이 이런 신경과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신경이든 자율신경이든 뒤에 교감신경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거의 틀림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을 알고 여기를 쓰면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은 오방뜸이나 이런 걸 많이 떠요. 여러 형태로 요 신경의 개념을 가지고 요 동맥을 뜨기도 하고 옆에 유혈을 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5개 또는 9개 이런 식으로 막 뜹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에요. 구당쌤이 이런 자리를 딱 발견되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너는 됐다 이거거든요. 너는 나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리가 딱 보이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치료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병원에서 특히 치료가 안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무슨 약을 먹어도 무슨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데 자기는 미치겠는 거죠. 가슴이 답답하고 막 속이 막 어떠고 막 그런 증상들 옆구리가 어쩌고 이제 막 하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신경성이라고 정신과 약 주고 막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헤매다가 딱 와서 이런 데를 발견해서 뜸을 한번 딱 두고 침 넣고 나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명의가 되는 겁니다. 부당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명의가 됐어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건 몰랐었는데 구당쌤은 이것을 발견을 하시고 실제 치료에 적극적으로 쓰셨거든요. 그리고 뜸을 과감하게 많이 뜨세요. 이 부분에. 특히 예를 들면 압박골절이 되어 있다. 척추가 압박골절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압박골절된 부분에 신경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장부가 편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뭐 디너베이티브 하이퍼센시티비티가 나타납니다. 탈신경 과민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장부에 만성적인 허혈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그 골절이 된 그 부분에 이렇게 세 세그멘트를 잡아가지고 최단위를 잡아서 동맥에 뜸을 떠주고 양쪽 옆으로 9개 뜸을 떠줍니다. 압박골절된 부분도 누르면 아파요. 통증이 있는 부분, 가장 통증 있는 부분들을 가운데로 하고 그 주변에 9표를 뜨는 겁니다. 다 해서 토탈. 그러고 나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이 못 폈던 허리가 펴집니다. 그냥. 못 폈던 것은 구부리고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어떤 변형이 다 와서 구부린 게 아니라 아파서 못 핀 거거든요. 초반에는 이게 피면 아프니까 그냥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뜸을 뜨면서 통증이 해결되면 펴도 되니까 그냥 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보면 기적처럼 보여요. 저 사람 맨날 수그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 다니니까. 그게 이런 자리를 잡아서 뜸을 떠주면 이렇게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근데 이런 자리들을 그동안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었고. 근데 구당 선생님은 이런 자리들을 수십 년 전부터 써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적처럼 보이는 많은 그런 효과들을 내신 거예요. 이런 자리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중, 현추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명문이 나오는데 명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추 사이에 있죠. 그리고 양쪽 옆으로 신유가 있습니다. 이 명문도 이제 가끔 써지는 자리죠. 이것도 이제 그 신경의 의미를 가지고 많이 쓰기도 하고 가끔 저는 애들한테 이 자리를 씁니다. 애들한테는 그 폐유와 신유를 쓰기도 하지만은 신주와 명문을 쓰기도 합니다. 양쪽 옆에가 신유죠. 아까 신주 양쪽 옆에가 폐유라고 그랬었죠. 그 가운데가 그 기운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 그래서 폐와 신을 조절할 때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그 양기가 모자란 애들이 있어요. 신기가 허해가지고 머리도들 별로 안 나고 해성해성하고 얘가 맨날 비실비실하고 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요 신주하고 명문에다 뜸을 떠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뭐 야뇨증이 있다든지 그런 애들도 이 명문에다 뜸을 뜨면 잘 낫습니다. 야뇨증도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신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방광의 기화작용에 의해서 소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광이 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기가 허한 애들이 밤에 소변을 잘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문에다가 뜸을 떠주면은 그 신기에 보충이 됩니다. 신유에다가 뜸을 떠도 좋지만 어린애들은 명문에다가 뜸을 뜨면 효과가 좋습니다. 요 양관은 4번하고 4번 요추하고 5번 요추 사이에 있죠. 4번 요추 밑에. 요 자리가 가장 무게를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유하고 양관을 저는 뜸을 많이 떠줘요. 불편을 못 느낀다고 말을 해도 이 자리가 좀 편하지가 않거든요. 요 양관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이게 흉추 1번부터 따지면 여기가 흉추 12개하고 요추 4개를 합쳐가지고 16번째 뼈 밑에 그래서 16추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밑에는 혈 이름이 없죠. 여기는 17추 하라고 그럽니다. 흉추 12개, 요추 5개가 있는데 흉추 12개, 요추 5개 합쳐서 17개죠. 그 바로 밑에 있다고 해서 17추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자리도 허리를 치료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 다음에 요유하고 장강이 있습니다. 이 장강을 제가 자주 쓰는데 장강은 이제 허리 아플 때도 잘 씁니다. 장강에 침을 놓을 때는 이 꼬리뼈를 따라서 꼬리뼈 바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습니다. 장강에 장침도 들어가요. 12cm짜리 침을 다 넣기도 합니다. 또 이제 촌육자리를 넣기도 하지만은 12cm짜리 침을 다 넣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촌육자리만 넣어도 허리 통증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쪽으로 이제 침을 찌르면 요 세이크럴 천추신경 바로 옆으로 있는 그런 신경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편해지는 경향이 있고, 뭐 대변도 이렇게 보면 좀 잘 보기도 하고, 주로는 허리 아플 때 많이 이 자리를 씁니다. 장강을. 다시 이제 인맥의 회음과 만나겠죠. 예? 요유는 장강을 쓰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요유는 이제 요 꼬리뼈와 그 위쪽 뼈 사이에 있는 자리인데 장강에 침 놓고 요유에다 침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 요유 자리가 아픈 사람도 종종 있어요. 꼬리뼈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 있죠. 앉을 때 엉덩이가 아픈데 꼬리뼈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 그런 사람들은 장강에 침 맞으면 쉽게 좋아집니다.